진짜 귀신 이야기. 강원도의 오대산에서 스님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 그날 오대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저를 알아본 것처럼 느꼈던 건 산길 옆에서 계속 울고 있던 새 한 마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새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오대산 쪽으로 올라가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2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을 싫어하는 편에 가까웠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해가 지고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오대산에 간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강원도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저보다 2살 많았고 평소에도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것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전날 밤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일 오대산에 있는 작은 암자 하나 찾아가 보려고 한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거나 산에서 통신이 끊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까지 연락이 없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현우가 묵었다는 숙소에 전화를 걸었고 주인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새벽에 숙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밤에도 사람을 받아주는 절이 있습니까? 주인은 그런 곳은 잘 모른다고 했고 대신 오대산 안쪽에 작은 암자가 몇 군데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오후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대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상당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산은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길을 바라봤는데 사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무서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우가 또 무슨 이상한 짓을 벌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조금 올라가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한 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이상했던 건 그 소리가 계속 같은 방향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길을 따라 움직이면 소리도 조금씩 따라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새가 나뭇가지 사이를 이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는 새 울음소리 같으면서도 어딘가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이 그랬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 낮게 신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길에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낙엽만 발밑에서 바삭거리며 부서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온 줄 알고 급하게 꺼냈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저는 현우의 지인인가 싶어서 산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 오셨습니까? 그때 뒤쪽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대자 전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 씨.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분명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번에는 조금 가까웠습니다. 저는 산길 아래로 몇 걸음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제 앞에서 멈추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현우라는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님이 먼저 현우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뒤쪽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현우가 이 산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왔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직 산에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스님은 대답 대신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헐,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받으셨습니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제 표정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요? 스님은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번호는 사람이 쓰는 번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농담하는 사람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다시 그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한 번,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면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만 들으십시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제 등 뒤에서였습니다. 민수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유도 없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제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면서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뒤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잠깐의 침묵 뒤에 제 바로 뒤에서 현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현우가 평소에 웃을 때 내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웃는 습관까지 똑같다는 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제 팔을 잡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서는 여전히 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안 돌아와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현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어떡합니까? 혹시 다쳐서 쓰러져 있다면요. 제가 돌아보지 않으면 현우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들리던 웃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 사박, 낙엽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 뒤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박, 사박, 마치 누군가 제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희미한 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절에서 맡아본 적 있는 향 냄새였습니다.
스님이 사용하는 향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눅눅하고 오래된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안에서 젖은 옷을 꺼냈을 때 나는 냄새 같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를 어디선가 맡아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에는 낡은 돌 계단과 작은 법당 같은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현우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냄새가 이상하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곳을 찍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현우, 여기 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생각 하나가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현우가 이 산에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데려가 주세요. 스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친구를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찾으러 왔다고요? 아니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자기 친구가 이미 이곳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혼자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현우가 계속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와요?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본 사람은 현우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숲속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쾅! 저는 움찔했습니다. 스님도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가야 합니다. 현우는요? 지금은 찾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찾으러 가면 두 사람 다 못 내려갑니다. 그 말은 너무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스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발밑에 낙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발신자는 현우였습니다.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가? 저는 스님에게 보여주려고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스님은 화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번호로 몇 번 연락이 왔습니까? 오늘 처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현우 씨는 어젯밤에도 이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록이 지워졌군요. 누가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산길이 조금 넓어지는 곳에서 스님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쪽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현우가 신고 있던 운동화였습니다. 저거. 제가 다가가려 하자 스님이 막았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현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스님은 돌무더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은 어젯밤 제가 치워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스님은 한동안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두 짝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른 한 짝은 어디 있습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였습니다. 검은색 물체 하나가 낙엽 사이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려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뭔데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을 잡고 계속 아래로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늙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약하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스님, 스님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제가 묻자 스님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입니다. 누군데요?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 죽은 분입니다. 그 순간 산 위에서 세 번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현우도 아니었고 방금 전에 노인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손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 목소리를 빌리는 겁니다. 저는 스님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왜 아직 내려오지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산 위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난 직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 마디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내 뒤에 있어. 나 지금 내 뒤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감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전화기 너머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뒤쪽에서도 아주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누군가 바로 등 뒤에 서서 숨을 쉬는 것처럼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제 어깨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전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안 돌아봐?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재 위치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산길에 올라온 사실도 스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 어디야? 이번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 어디 위? 내가 내려온 곳.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혼자 못 내려가. 그 목소리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정말 현우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님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스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현우가 실제로 산 위에 있는데 스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겁을 먹으면 이상하게도 가장 합리적인 설명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스님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걸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스님이 아직 이 암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산에서 길을 잃은 여자가 한 명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산을 수색했고 결국 산 아래 계곡 근처에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다는 겁니다. 죽은 어머니가 산 위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충격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저 위에 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실종됐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처음으로 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무심코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암자 앞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시작된 발자국이 법당 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서는 발자국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 일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비슷한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산에서 혼자 내려오던 사람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발견됐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산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옷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 스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앞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우도 똑같은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럼 현우는 지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찾으러 가지 않는 겁니까? 스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찾으러 가는 것과 불러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전화는 현우 씨가 거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전화가 어디에서 오는지입니다. 저는 통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통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후, 후. 그때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스님도 같이 있네. 저는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왜 또 데려가요? 스님이 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피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진짜 현우라면은 우리만 아는 걸 하나 말해봐. 침묵. 저는 현우와 대학 시절 함께 갔던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처음 같이 여행 갔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게 뭐였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갑.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카메라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작은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현우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들었던 늙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혀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확인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갑자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스님, 여기야.
도와줘. 춥다. 가지마. 목소리들이 서로 겹쳤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동시에 저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로 이름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나무 사이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현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봤습니다.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님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산길 위에는 스님이 한 명 더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앞에 서 있는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옆에 있던 스님이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제 뒤에 서십시오. 앞에 있는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진짜 스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스님의 발밑에는 낙엽이 밟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서 있는 스님의 발밑에는 낙엽이 그대로였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스님이 제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뛰십시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앞에 서 있던 스님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던 것이 아주 오래된 사진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지나치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함께 산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사람이 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에 들렸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마치 산 전체가 우리를 따라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제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 안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진짜 현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멈출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현우의 습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끝을 흐리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 목소리가 정말 현우라면, 제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님이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맞더라도 지금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는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스님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산에 남은 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내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막힐 때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암자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돌계단을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스님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저도 스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암자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스님이 제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우가 전날 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스님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왜 현우가 산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저에게 그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암자에 들어오자마자 스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산에서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스님이 이유를 묻자 현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젯밤부터 제 목소리로 누군가가 제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에게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이 산에 올라온 것은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산에서 저를 부르던 목소리가 왜 제 어머니의 목소리였는지도, 현우가 처음 산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목소리와 제가 들었던 목소리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리움을 이용하는 목소리, 돌아보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음날 아침 암자 밖에서 발견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끔찍한 답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암자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눈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졌는지 산길 가장자리에 얇게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날 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변은 평온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젯밤처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일을 겪고 나면 이상하게도 다음 날부터 현실적인 설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산길에서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이 겁을 먹고 있어서 저까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누군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조금씩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암자 뒤쪽에서 스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스님은 어젯밤과 달리 매우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은 좀 잤습니까? 거의 못 잤습니다. 스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암자 뒤편의 작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자 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가 잃어버린 카메라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전날 오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낡은 나무문. 현우가 숙소 주인에게서 들었다는 그 암자 근처의 작은 건물로 보였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진. 나무문 안쪽. 세 번째 사진. 어두운 복도. 그리고 네 번째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벽 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 밑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방향으로 긴 그림자 하나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빛은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는 앞으로 생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카메라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은 흔들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길, 그리고 멀리 사람 하나, 현우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은 화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파일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밤 11시 17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숙소를 나간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다시 보십시오. 저는 사진을 뒤로 넘겼습니다. 검은 화면처럼 보이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밝기를 조금 올리자 희미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스님이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내려온 길입니다. 그럼 현우가 아직 모릅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현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셔도 됩니다. 스님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됐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기 전에 스님이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햇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스님과 함께 다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습니다. 어제는 나무 사이가 모두 검게 보였는데 낮에는 단풍과 바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스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어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찍었던 그 나무 문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을 열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여기 안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왜 나오지 못한 겁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톡!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스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톡!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톡! 저는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이번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현우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야죠. 확인하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여는 게 왜 문제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들어간 뒤 문은 한 번도 안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순간 문 안에서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문 열어줘. 그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는 현우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님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현우 씨, 문 안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왜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그 순간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 안쪽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이 산에 오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우와 저는 전날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현우의 웃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민수 씨가 직접 알고 있잖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내려갑시다. 그때였습니다. 문 아래쪽의 좁은 틈으로 무언가가 천천히 밀려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스님이 움직이지 말라는 듯 손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산에 올라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지. 그 아래에는 조금 번진 글씨로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 산에서 들렸는지, 그리고 왜 현우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숙소 주인에게까지 이상한 질문을 남겼는지, 그제야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오대산으로 떠나기 하루 전 회사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제 책상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며칠 동안 연락 안 되면. 그때 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어디 잠적하려고? 현우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연락하면. 그는 이상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라도 믿지 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언젠가 저에게 전화를 걸 것이라는 것도. 그런데 제가 아직 몰랐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우가 왜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스님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현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스님을 믿지 마. 저는 천천히 옆에 있는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 문자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젯밤부터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이 걷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의 낙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저는 처음으로 혼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혼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졌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세 문장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스님을 믿지 마. 그 사람은 어젯밤부터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스님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어젯밤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산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가짜였다면 진짜 스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산길을 뛰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 사박.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멈추십시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민수 씨,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뛰어도 산길의 풍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큰 소나무, 같은 굽은 바위, 같은 갈라진 나무, 마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앞에 작은 돌무더기가 보였습니다. 전날 현우의 운동화가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운동화 한 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옆에 다른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짝 모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현우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걸까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3개의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분명 제가 봤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기자 바로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아주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언제 오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쓰는 억양과는 아주 조금 달랐습니다. 문장 끝이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녹음된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문득 현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목소리라도 믿지 마. 그 말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의 말, 그리고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산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현우라도, 어머니라도, 스님이라도, 저 자신이라도 그때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듣는 남자애였습니다. 길은 이쪽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려면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수 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숲 사이에서 사람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발견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길 잃으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낙엽이 움직였습니다. 신발도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까?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걷고 나서 그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스님과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봤으니까요. 어디서요? 조금 전에.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의 주저앉았습니다. 등산객을 통해 신고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제 상태를 확인한 뒤 물었습니다. 현우 씨 맞습니까? 저는 놀라서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제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모든 것이 현실적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을 만난 것, 전화가 온 것, 목소리를 들은 것, 작은 건물, 현우의 카메라,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렸던 현우의 목소리.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스님이요? 네. 어떤 스님이었습니까? 저는 옷차림과 얼굴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옆에 있던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이 암자에 있는 스님 말하는 겁니까? 네.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 암자에는 지금 상주하는 스님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있었습니까? 어제 오후부터요. 그럼 그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뒤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저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현우가 묵었던 숙소와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들이 하나씩 확인됐습니다. 현우는 전날 새벽 숙소를 나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카메라도 실제 현우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도 실제로 촬영된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마지막으로 찍었다고 생각했던 시간과 실제 시간 사이에는 이상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이 현우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산 아래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에는 현우의 가방과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옆 컵홀더에서 경찰이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민수에게 보여주세요.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대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네가 들을 차례야.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오대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현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락사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실제로 산에선 길을 잃고 실종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늦가을이나 겨울에는 체온 저하 때문에 위험이 커집니다. 저도 결국 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귀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산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민수야.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려갈게. 그 순간 저는 방 안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네가 어젯밤 산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건 나 아니었어.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네 옆에 있던 스님은 진짜였어.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산에서 함께 내려왔던 그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저를 살려서 산 아래까지 내려보낸 진짜 스님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몇 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현우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오대산에 올라가기 전날 현우가 직접 녹음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듣기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현실적인 설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속에서 들려온 첫 번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모든 설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산에 들어갑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현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녹음은 여기서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초, 현우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잠시 뒤 아주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올 겁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입니다. 그리고 녹음 마지막에 스님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명이 내려가겠군요. 그 순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 녹음을 다시 떠올립니다. 현우가 정말 산에서 사고를 당한 것인지, 제가 만났던 스님은 누구였는지, 그날 밤 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이후 저는 산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확인합니다. 목소리보다 발을 봅니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땅을 밟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라도 그것이 나를 어둠 속으로 부른다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사람은 스스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현우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마지막 대화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그 녹음기와 몇 장의 사진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새벽에 아주 짧게 울리는 알 수 없는 전화 한 통. 저는 지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현우일까봐 무서워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현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제 이름을 산에서 부르지 않아도, 제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아도, 저에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발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면을 뒤집어 놓고 기다립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아무도 없는 새벽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가끔 마지막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발신번호는 없습니다. 내용도 매번 비슷합니다. 민수야. 그리고 아주 오래 기다린 뒤에 마지막 한 줄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내 뒤가 아니야.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서 낙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복도에는 낙엽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낙엽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주 작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현관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 안쪽에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간 발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집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켜고 아무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새벽 3시쯤 잠에서 깨면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웁니다. 짧게 한 번,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대산의 산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현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라도 믿지 마.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무서운 것은 귀신이 사람을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자신이 가장 믿고 싶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날 오대산에서 제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 덕분에 저는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 그가 정말로 제 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그의 발을 볼 겁니다. 그가 땅을 밟고 있는지, 그림자가 제대로 드리워지는지, 그리고 그가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도 제가 먼저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돌아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요.